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히든스탁의 다크호스시죠. 주식골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유난히 얼굴이 하얗세요. 밖에 너무 춥죠? 오다가 서리를 맞아가지고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네.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부터 좀 추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는 춥지만 우리 계좌는 좀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춥고 뭐 이게 굉장히 꽁꽁 얼어 있는 그런 생활이지만 이 주식 계좌만큼은 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만큼은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 시장 정리 그리고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단은 뭐 눈으로 이제 가시적인 흐름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불이 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상승했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도 이슈에서도 뭐 상승했다라고 좀 나와주는데 또 어떤 이슈는 하락했다 또는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 자체가 많은 업종이 좀 하락을 했고 뭐 올라온 업종도 많지만 사실 특징적으로 올라온 업종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특징적으로 내려간 업종도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뭐 보편적으로 해주면서 조금 이제 오늘 어제 음봉에서 중간 정도에서 좀 시작을 했다가 눌렸다가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어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시작할 때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다가 끝날 때쯤에 또 살짝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거랑 지금 이제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대형주들, 특히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장을 끌어올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좀 이제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내려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는 이 실무 협의 또 그 안에 또 옵션 만기일이 또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위로 가야 될까? 밑으로 가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실무 협의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옵션 만기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냥 하방으로 꽂아올 것이고 아니면 이제 실무 협의에서 지금 뭐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사용하시는데 그 SNS가 그 뭐라고 계속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발언 또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방향에 흘러간다면 올라가다가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수적으로 관망을 해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나와주는 이슈를 보면서 좀 이제 공격적인 투자냐 아니면 보수적인 투자냐 이런 걸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자, 코스피 진단을 해주셨을 때 이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강보합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닥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사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하게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피랑 코스닥 어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살짝 뭐 반등 비슷한 것이 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시초가랑 종가랑 똑같은 보합권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통 쪽의 업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뭐 셀트리온 스퀘어가 유통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셀트리온 스퀘어는 유통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에서 분류하고 있는 업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슈를 받는 업종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주다 보니까 보합권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랑 비슷하게.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계속 이제 중국과 미국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G20 정상에서 나와주었던 이슈 중에서 미국과 중국 이슈보다도 이 경협주에 대한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나와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눌리고 또 올라가고 그 안에서도 업종이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정치 테마주가 줄어들고 상승폭을 키웠던 것은 경협주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장 정말
내려가는 종목도 많았고 많이 올라오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은 좀 더 컸지만 결국에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보시면서 공격적인 투자 또는 보수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걸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일신석재 가지고 오셨는데요. 와, 오늘 28.6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신석재 딱 들어보면 그냥 돌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건축할 때 네. 쓰는 돌인가 네, 봐요.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에요, 돌. 오. 이 돌, 그다음에 뭐 건자재, 이제 건설주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신석재가 오늘 반등이 나왔고, 다른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경협주에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오. 자, 근데 왜 경협주가 올라갔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답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었던 이 그 정치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늘려주는 모습들이었고 계속 저점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발맞춰서 어제부터 경협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히든스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더 큰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경협에 대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해주는 얘기가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뭐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원하는 것들 말해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종전보다도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종전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12월이고 연말이면은 이제 실적 시즌 그다음에 실적주들이 올라갈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경협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10월 달장 안 좋았고 11월 달장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12월 달장에 아주 강한 수익에 대한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일신석재뿐만 아니라 경협주들 다 올라갔거든요.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올라갔고.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경협주들의 똑같은 흐름이에요. 여기서 좀 지지받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지만 뭐 10월 달장에 뭐 장 피해가지 못했고요. 11월 달장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똑같이 횡보로 진행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평선이 역배열로 있다가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은 아니지만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역배열로 있다가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면 계속 상승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역배열로 있다가 단기 평선만 정배열로 바뀌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죠.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어제자에도 경협주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올라가지 못하고 눌렸다가 지지만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제 매집을 좀 해뒀다가 오늘 이슈가 한번 터지면서 거래량 동반됐고 상한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보다도 아마 월요일 날 보합권으로 끝날 겁니다. 이 상당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오늘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는 거고 아니면은 뭐 매도를 안 했다 하신다면은 월요일 날 꼭 매도로 진행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놓쳤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히든 종목까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 전문가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AS 진행해 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종목은 세코닉스였습니다. 매수일 11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9,000원인데 현재 수익률 9.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전일 그러니까 12월 6일에는 빨간불을 켰는데 오늘은 살짝 눌림이 나왔어요. 이 종목 눌렸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요? 아, 당연하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홀딩하셔라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영업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도 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연말이고 이제 연초가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근데 요즘 실적주가 잘 올라가지 않고 뭐가 올라갑니까? 경협주들,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도 떨어지고 있고
경협주들 반등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올라가느냐? 실적주가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다가 이제 어제 좀 올라갔어요. 어제 좀 많이 60에서 돌파하면서 60에서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는 와중에 오늘 살짝 띄워주면서 올라와서 시작했다가 상승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바로 눌렸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오늘 정상적인 흐름이었어요. 오늘 뭐 정치 테마주 떨어지고 다른 정상적인 종목들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경협주, 정말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막판에 반등을 보여줬던 것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미국장도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열릴 미국장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고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코닉스가 오늘 눌렸지만 월요일 날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이 일신석재랑 차트가 비슷하죠. 일신석재도 어저께 음봉으로 딱 지지받아줬고 오늘 상한가까지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세코닉스라는 종목도 오늘 음봉으로 지지받아줬다고 한다면 충분히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9,000원까지 꼭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3번 정밀전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 11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5,500원입니다. 전문가님, 이 빨간불이 많이 보여요. 계속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 종목 목표가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이거 뭐 제가 뭐 거의 무슨 거의 답정너인데 네. 네. 사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다 수익을 봤어요. 다 수익을 봤는데 제가 이 두 종목을 좀 이제 AS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9% 나왔지만 그보다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3분 전밀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최고 수익률이 2%밖에 되지 않지만 충분히 조금만 더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그 이상의 수익률, 10% 이상의 수익률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3분 전밀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이제 뭐 정치 테마로 살짝 엮이는 흐름이긴 한데 엮이진 않아요. 엮이진 않고 그건 일단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찌라시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이 폴더블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 폰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이제 공개를 했죠, 디자인을. 그리고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까? 다음 달 초, 이 1월 달 초에 CES가 있죠. 그 CES에서 뭐 분명히 공개될 것은 폴더블 스마트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3분 정밀전자가 충분히 이슈를 받을 만한 시기는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2주간의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조금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지금 하락하는 거 구간 아닌가? 또 100일선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그냥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서 기준선이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쏘아줄 만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1월 달에 CES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CES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CES 때는 뭐 칩 들어간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이제 홈 스마트 시스템,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뭐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그러기에 맞서서 이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 특히 이 부품 중에서 핵심 부품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분 정밀전자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음 주까지만 좀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드렸던 목표가 5,500원을 돌파할 것이고 그 다음 주까지 보신다면은 충분히 6,500원도 돌파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홀딩 전략 주셨고요. 이제부터 저희는요, 여러분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접수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접수해 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히든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주식골 전문가님 아까부터 계속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이 히든 종목으로 좀 갈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뿜뿜 네네. 뿜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네네.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계속 방송 처음부터 제 이제 히든 종목으로 교체하시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좀 이제 좋은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이 힌트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컨텐츠 시장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컨텐츠 시장에서 뭐 신규 종목이 아니라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이기 때문에 노하우, 기술력,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4분기 실적이 최대치를 갱신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장 이래. 지금 뭐 이번 연도 상장 최대치가 아니라 상장 이래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제 상장 이래의 4분기 실적이 최대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 왜 최대치가 올라가느냐? 바로 이 제품 때문에 그런데 이 제품이 지금 6개월 만에 판매량이 500%가 증가가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2,000대 팔다가 지금은 뭐 몇만 대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500%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면은 영업이익도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물건 자체가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농업이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주가의 상승률, 하지만 이 주가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6거래일 동안요. 약 5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둘이 합쳐가지고 5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의 상승 여력,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충분히 지금 주가가 너무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50억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손실 마이너스 20%, 30% 되는데 정리하고 이거 매매라고 했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손실 메꾸고도 남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 똑같이 이제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손오공이라는 종목인데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한번 그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증가했냐면 바로 한 달 만에 170%가 올라갔어요. 바로 한 달 만에 170%가 올라갔고 눌렸다가 뭐 이때는 뭐 이제 독일 회사 뭐 지분 인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100일선 지지받고요. 한 달 만에 일주 만에 100%가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보다도 더 우량한 종목이고 손오공이라는 종목보다도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손오공이라는 종목보다도 한 번 더 크게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일주일 동안 100% 이상 간다라는 거에 좀 이제 손오공을 보시면 아시겠죠. 손오공도 일주일에 100%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주일에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